병원에서 자꾸 주사 치료하라고 권하던데 과연 정말 맞아야 하는 건지,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 건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골격 전문의 영상의학과 의사인 지충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영상의학과 달리 통증 클리닉도 같이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통증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허리 통증이나 그와 동반된 증상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도 고관절이나 어깨 질환 환자들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본다는 거를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영상의학과 의사가 근골격계 질환을 더 잘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통증 관리하는 시술을 많이 받으시긴 하시는데요. 영상의학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외래를 같이 보게 되었어요. 영상의학과 의사가 가지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할 때도 이제 영상을 사용하고, 이제 치료를 할 때도 이제 초음파나 아니면 엑스레이, 아니면 플로로스코피 등등의 영상의학 장비를 사용해서 보통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의학과 의사가 가지는 장점이 거기에 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 판독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이제 사실 이제 MRI 소견을 보면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후관절이라든지 요척주, 신경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물들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전문을 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리하다는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치료 자체도 저희 영상의학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무래도 영상의학 그런 소견들이나 아니면 자주 접하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러 과들이 같이 보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정형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도 디스크 질환은 굉장히 잘 보십니다. 시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들 잘 하세요. 그래서 어느 과가 다른 과보다 더 잘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외래를 보면서 진료하는 거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서 하나는 MRI를 찍을 때 디스크만 보는 건 아니고 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같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골수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른 과 진료를 보시다가도 영상의학과 의사를 한번 찾아가시면은 이렇게 혹시나 숨겨진 병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외래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그러면은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여기 아산병원에 왔을 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신경주사라고 하는, 혹은 또 뼈주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주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경성형술, 그 이외에도 이제 후관절 주사라든지 내측 신경 주사라든지 아니면 근육 주사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대 주사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신경주사랑 그다음 신경성형술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신경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신경뿌리를, 이제 특정한 신경뿌리를 누른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 신경뿌리에 근접해서 이제 바늘을 찔러서 그 주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나오는 그런 시술이 이제 신경주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꼬리뼈 통해서 이제 굵은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저희가 원인이 되는 그런 신경뿌리의 이곳저곳에 이제 약을 뿌리고 나오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신경 주변에다 약을 넣고 나온다는 것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주사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신경주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단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시간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합병증도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통증이, 허리에서 유발된 어떤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신경주사를 먼저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신경 성형술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굵은 카테터를 넣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풍선도 넣어서 이제 약을 흘려 보내는 길 같은데 뭐 섬유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약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여러 신경을 동시에 약을 좀 퍼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신경 주사를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로 생각하시기 전에 한번 신경 성형술을 한번 거쳐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내 허리 아파서 주사 맞았어. 근데 뭐 차도가 없어. 혹은 야, 허리 주사 맞으면 이거 다 스테로이드 아니야? 나는 무서워서 못 맞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환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허리 주사가 하는 역할이랑 이런 걸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허리 주사가 이제 저희가 퇴행성 질환이나 이런 걸로 온 협착 같은 경우는 그 협착이 이제 오는 이유 자체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에 있는 뭐 관절막이 비우되거나 인대가 비우돼서 신경이 다니는 그 도로가 좁아지는 걸 이제 협착이라고 하는데, 좁아진 공간에 있는 신경들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치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신경들이 많이 붓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부으면은 안 그래도 좁아진 곳에 안에 있는 게 부으면 더 많이 눌리기도 하고, 그 주변에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통증이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쓰는 약물이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와 동반된 주변의 염증 물질이 같이 나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염증 물질을 이제 국소적으로 저희가 근접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뿌리고 나오면은 이제 그 항염증 효과 때문에 통증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통증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없애는 저희가 마취 주사제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그 협착을 뭐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악순환에 빠져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환자분들에서 그 악순환을 한번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문제가 돼서 이렇게 비대해진 이런 조직들을 조금 더 염증을 줄여서 작게 만들어줘서 고통을 좀 못 느끼게. 신경의 붓기를 이제 신경의 붓기를 감소시키는 거죠. 예. 맞으면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거네요, 교수님. 네, 효과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사를 한 번 했을 때 한 50% 정도의 그 통증이 이제 호전이 한 두 달 정도 혹은 그 이상 이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제 보존적인 이런 치료만으로도 수술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사 효과가 있고, 여기 이제 반응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주사는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국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예,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증 협착인 경우는 이제 너무 이게 좁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이 더 심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1년에 뭐 6번 이상 이렇게 혹은 10번 뭐 정말 엄청 많이 주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면은 그 주사를 계속 맞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전신 부작용, 이제 예를 들면 뭐 붓는다든지 아니면 뼈의 건강이 좀 나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맞는 것보다는 아예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통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부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엉치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쪽 외래를 오신 굉장히 좀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경 주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MRI에서는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MRI 이제 끝자락에 이제 조금 걸린 그 영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천장관절에 피로골절이 좀 의심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영상도 찍어봤는데, 일단 젊은 분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군데 이제 복합적인 피로골절이 있었어요. 골반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환자분도 체중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붓는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혈압도 갑자기 없던 게 생기시고, 그래서 쿠싱 증후군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내분비내과에 의뢰를 해서 이제 결국 쿠싱 증후군을 진단을 받고 거기 부신에 있는 종양을 절제해서 지금 다시 뼈 건강을 찾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영상학과 의사가 가지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병변들을 찾아내서 환자분을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내가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허리 통증에 관련된 잘못된 지식을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단 쉬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주사를 맞고 나서 좋아지니까 다시 평소에 하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농사일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그게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찾아보시면 요즘 뭐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책도 많고 이제 허리에 좋다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이제 보통 그런 운동들이 어느 정도 좀 허리 건강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허리를 더 건강하게 그렇게 쓰고자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뭐 협착이 아주 중증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는 사실 별로 추천드리는 운동이 없고요. 그냥 걷는 운동 정도 혹은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뭐 하는 아쿠아 운동 정도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운동들은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운동은 골프인데요. 이제 허리를 이렇게 돌리는 운동이 이제 허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고요. 또 기타 이제 허리를 굉장히 숙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렇게 제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은 아무래도 삼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급성기에는 이게 다시 더 디스크 한 번 더 터져서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고 아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급성기에는 웬만하면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걸 더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허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뭐 병원에 주사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운동을 걷는 것 말고는 조금 쉬어라라는 입장이신데 얼마 정도나 쉬면 될까요? 그것도 일단 디스크랑 일단 협착은 조금 분리해야 돼요.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저절로 흡수가 되니까 흡수가 되는 시점에서 보통은 이제 뭐 6개월, 1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섬유 막 찢어진 부분이 다시 붙는다고 하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허리를 강하게 하는 다른 운동들을 병행하셔도 돼요. 협착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걷는 운동 그냥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제 등 근육이랑 이제 배 근육이랑 이런 게 적절한 긴장도가 유지가 돼 있어야 이제 움직일 때 관절이 움직임이 덜해요. 생활 습관 무조건 고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그 허리 디스크에 계속 체중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 자세거든요. 그럼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도 별로 좋지 않나요? 네, 의자는 등받이 있는 거에 앉아도 서 있을 때보다 확실히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뭐 1시간마다 조금씩 중간에 일어서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식 생활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고치셔야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좌식 의자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지충근 교수님 모시고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봐서 허리 건강 반드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건강을 고치려고 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젊은 영상이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상학과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진료를 보는 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교육 과정 중에서 그런 걸 거의 못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환자를 직접 보면서 이제 영상을 보면은 오히려 영상을 더 잘 진단을 할 수 있고 잘 안 보이던 병변도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갖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